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등속 구원운동에서의 뉴턴의 이법칙 응용에 대해서 예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예제 7.6에서 이 수평면에 있는 그러한 자동차 경기장에 대해서 있는 경주라는 자동차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TV라든지 이런 게 시청을 해보면은 자동차 경기장이 아주 수평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경기장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게임에 보면은 벨로드롬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 경주를 하는 거 보면은 경기장이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러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예제 7.7을 한번 보니까요. 데이터나 그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라는 건데요. 이 데이토나라는 데는 마이애미에 있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아주 큰 도시입니다. 플로리다 주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데이토나 500라고 해가지고 국제 경기 이름이 데이토나 DAY TONA 500 이런 그러니까네 아주 뭐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인 그 경주장을 500바퀴 도는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경주라 그래가지고 데이토나 500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뭐 텔레비전에서 준비하는 걸 꽤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찍게. 근데 조금 그 운전자들이 집중력이라는 게 대단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높이를 똑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구간을 이렇게 가지만 바퀴 수가 더할수록 이렇게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느낌이 다르고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경주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보면 경주로가요 놀라운데 맨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경주로가 건물 4층 높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차가 막 열대도 지나갈 수 있어요. 넓은데 여기와 여기 사이가 이렇게 이 높이가요 4층 높이가 됩니다. 4층 높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12m 정도 되겠다, 그죠? 12m 정도. 그러니까 요 각도가요 31도래요. 31도면은 경사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반지름이 316m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이요 R이 316m. 이 경사의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에 중심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차도 도는 거예요. 그 회전하는 원형 경기장의 반지름 316m고요. 이게 차가 천천히 돌면 어떤 게 된다 해놨냐면 여기에 차가 자 이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의 속력이 하면 여기 중력 때문에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냥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지. 그거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여서 벨로드롬이라는 거에서요. 자전거 천천히 돌면 넘어지든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래서 빨리 달려야 된다. 자, 그래서 A번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하고 이제 달라요. 아까 전에 우리는 F(y)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수평에 있기 때문에 그냥 y분의 힘이 n-mg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십시다. 여기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A번 한번 보시죠. A번 뭘 구하랍니까? 자동차가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끌리지 않도록 이때는 뭐였죠? 수평인데 뮤에스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마찰 얘기 있다고. 그럴 적에 이제는 이러한 경사면을 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미끄러지든지 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또한 올라가지도 않는다 해놨죠. 올라가거나 미끄러지지도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럴 적에 구심가속도를 구하라. 그래서 AC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AC가 우리가 뭐였죠? AC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었는데 이것은 뭐 방향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여기 R이 주어졌으니까 V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V를 구하라. 맞습니까? V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운동에 대해서요. 우리가 뉴턴의 이법칙을 써야 된다. 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턴의 이법칙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뉴턴 이법칙 써보자. 이법칙 F는 MA잖아요. 그죠? 그래서 MA가요 있는데 모든 F를 다 더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F를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로 이 수직 항력이 어쨌든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g가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힘이 그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우리가 구할 구심 여기 때 m 벡터로 해보자. mg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y 성분을 한번 이게 지금 책의 그림을 보시면요. y 성분을 오케이. y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y를 잡고요. 그러면 당연히 x축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x축. 그러면 y 성분을 먼저 한번 볼까요? y 성분. 그러면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예요. 여기 세타면은 그러면은 이 힘을 이 n이라는 힘을 우리가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n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거는 n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y 성분을 하니까 우리는 요 y 성분의 힘을 다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y 성분 쪽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n의 코사인 세타가 위로 가니까 플러스로 해주고 마이너스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요? 0이 돼요. 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면 안 되죠. 요 방향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x 방향으로도 움직이면 안 될 겁니다. 근데 m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일단 y 방향 성분이. 그래서 우리는 n이 어떻게 되느냐? n이 어떻게 되냐면요. 코사인 세타분이에요. mg로 구해져요. 이걸 구해야지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X성분, 수평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수평성분을 보니까네. 요 식에서 이제 수평성분을 보니까네. 요거는 Y성분이었으니까 없어지고 요거의 수평성분하고 요거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 그것이 X방향 성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의 사인 세타죠. 그죠? n의 사인 세타가요 남아있는 힘이고요.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를 했고요. 그것이 FC가 되어야 된다. FC가 됩니다. FC가 남아있는 n의 x성분과 같아야 된다. 지금 중심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니까 m만 나눠주면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MAC가요 이제 어떻게 되죠? 체계대로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도 편하게 체계대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을 여기를 집어넣을게요. 여기에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mg에다가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지금 n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mg에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그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것이 15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만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요것은 fy가 요래 되는데 여기서는 fy가 fy 성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각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단순히 m이 mg가 되는 게 아니고 mg의 코사인 세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지우고 있는데요. 기울어지면은 당연히 수직 강력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되겠다. 그때 크기만 비교해 보면은 이제 FC가요 MG의 어떻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C죠. AC. 그러니까 이것이 MAC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M이 없어지겠죠. AC는 어떻게 돼요? G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여기 넣어가지고요. 마이너스 G 탄젠트 세타가 해놨네요. 그냥 방향입니다. 그냥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9.8을 놓고요. 탄젠트에 31도죠. 여기 세타가 31도를 넣으니까 이것이 답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89 미터 퍼 세컨드라는 아주 큰 상대적으로 큰 가속도를 얻어야 된다. 그럴 때 B번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를 알게 되면 이제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알게 되면 다시 이거를 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B번이 뭐라고요? 지금 B번이 속도를 구해봐라. 얼만큼 빨리 중요한 것은 얼만큼 빨리 달려야지 안 미끄러지느냐 이 말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마찰 계수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구할 그 속도보다 더 빠르면은 위로 올라가 버릴 것이고요. 더 느리면은 흘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데 V를 이제 구해봐라.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AC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5.89 미터의 퍼세크 제곱이죠. 그러면은요, 이제 V 제곱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5.89 곱하기 R이다, 그죠? 5.89 곱하기 R인데 R이 지금 316m라고 여기 주어졌습니다. 316 하니까네요. 이것이 43. 이거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V가 우리는 루트 이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43.1m/s의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1초에 여러분 1초에 43m를 달려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요 차들이 그 정도로 빨리 달립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빨리 가요. 1초에 43m씩 가야 되잖아요, 그죠? 되게 빨리 달립니다. 책에 거기 답이 좀 잘못되어 있는 답에 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없애야 됩니다. 159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단위에 좀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3.1m/s입니다. 자, 예제 7.8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요, 놀이기구 우리가 이게 롤러코스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예제를 풀이해 줄 적에 연습 문제 풀이라든지 예제 풀이하는데 거기서 다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7.5절로 가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7.4절을 끝내고 7.5절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다. 자,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에는 서로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에 작용하는 인력의 법칙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앞에서도 했었는데, 이렇게 M1이라는 물체와 M2라는 물체가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까지 R만큼 떨어져 있을 적에 이때 작용하는 우리가 F의 G가 보통 FG라고 하기도 F라고 해놨네. 그냥 R 제곱분해요. 질량이 당연히 크면은 비례해야 되겠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크면은 힘이 세지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여러분 힘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제곱은 분모에 있어야 되고요, 질량에 가는 것들은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캐벤디시라는 사람이 실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G라는 이러한 만유인력 상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universal constant라고 합니다. 만유라는 뜻이 뭐 보편적으로 우주 전체에 있는 universal 보편화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constant of universal gravi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G가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성 킬로그램에다가요, 2대 3성 세컨드에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돼요. 그래야지 요쪽이 아마 뉴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유인력 상수가,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요, 어떤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R을 가질 적에 이때 이 물질이 서로서로에게 받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요 R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 중심을 연결한 그 상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까지 따지자면은 여기서는 M1은 M2를 이렇게 당기고요, M2는 M1을 이렇게 당기겠죠. 이 당연히 크고 어떻게 돼요? 크기는 같고요. 무슨 법칙이죠 이게? 무슨 법칙이 해야 됩니까?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여전히 적용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162페이지로 가보면요,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를 캐벤디시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어떻게 측정했는가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7.9를 소행성 세레스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여러분 그거 아마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은 빛을 가지고 하는데요, 물질에 가까울수록 얘가 빨리 회전하겠죠.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빨리 회전하는 그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G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 다음 예제 7.9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만유인의 법칙이 이제 왜 원운동, 회전운동 할 때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태양이고요. 이제 이게 지구라고 해봅시다. 태양도 큰 질량을 가지고 지구도 크게 얘들 서로 당겨가지고 하면 부딪혀버리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안 부딪히고 있죠? 왜 안 부딪히죠? 얘가 회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원심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심력의 크기와 원심력이 거의 크기가 일정하게 돼가지고 되면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체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에서 전자의 운동도 똑같죠. 전자의 운동은 우리가 수소를 우리가 H 원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핵이 여기 있고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때는 만유인력 법칙도 있지만 아주 작아요. 왜? 질량들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자기력이 작용하잖아요. 만약에 없다면 얘가 일로 올 거예요. 얘도 일로 가지만 돌다는 겁니다.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 힘하고 이 힘하고 같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참 잘 만들어놨어요. 어쩌다 보니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문제를 보시면요. 가장 큰 소형 행성 중에는 세레스의 표면에 있는 자 보세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우주 여행사가 여기 소행성에 가가지고 요 10m 되는 여기에서 돌을 떨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놀랍게도 10m를 떨어지는데요. 여기 10m 떨어지는데 H가 10m인데 시간이요 8.06초 걸렸대요. 엄청 천천히 걸리네요. 지구에서는 10m 떨어지는데 한 2초도 안 걸리거든요. 2초도 안 걸리죠. 1점 몇 초 걸릴까요? 근데 8.06초 라는 지구보다 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번 그림이 A번 문제가요. 여기서 이래 주어졌을 적에 중력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래서 G의 요 소행성이다. 요거를 구해보자. 얼마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책에는 지금 GC라고 합니다. 소레스 이래가지고 세레스 이래서 GC를 했는데 우리가 델타 X는 V의 제로의 T 더하기 2분의 1 G의 T제곱 AT제곱이라는 식에서 이제 Y방향 운동을 해가지고 책에 있는 그대로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델타 X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두고요. 마이너스 10m 정도. 왜냐면은 나중에 껍데기 처음에 거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는 A는 마이너스 GC로 둬야 되겠다. 그죠? 처음에 정지했다가 제로고요. 0 더하기 2분의 1에다가요. 마이너스 G의 C. 마이너스는 아랫방향이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T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구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요. GC는 어떻게 됩니까? T 제곱
분의 요거 나눠주면 되고요. 2 곱하기 10이 되겠다. 그죠? 요거 0이니까. 그래서 t가 8.06이라고 했어요. 이것의 제곱 곱하기 20이다. 이거 되게 작잖아. 0.308m. 그래 나오겠다. 그죠? 이게 64 정도 나오니까 64 곱하기 0.3하니까 20 정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B번이 뭡니까? 이 RC가요. 자, 요 반지름이 RC가요. 얼마라고요? 510km네요. 5.19 곱하기요. 10의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이렇다고 할지 돼요. 이 질량을 구하네요. 와, 이거 대단하죠. 이 MC를 구해요.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안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이 돌이 떨어진 게 얘가 당겨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돌이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해봅시다. 돌의 질량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MGC가요. MGC가 요 MC와 요 M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만유인력하고 똑같을 거다. 그래서 G에다가요. 요 RC라고 하죠. 물론 RC에 더하기 10을 해줘야 될 겁니다. 10m의 제곱이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이게 510kg예요. 510kg. 510kg는 5 곱하기 10은 5cm인데 10m 더해준다고 해서 별로 차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MC이고요. 곱하기 M이 되겠죠.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죠? B번이 요 질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게 뭐냐? 자, 그래서 책을 잠깐 보니까 RC 제곱을 그냥 이거를 무시하자. 왜 무시해도 된다고요? 이거는 지금 RC가 어떻게 된다고요? 510km인데 이것은 5.1 곱하기 10의 5승이죠. 5승. 이거는 10m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해주나 더해수 제곱을 해나 안 더해수 제곱을 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쓰자면은 책에 있는 대로 RC의 제곱분의 그냥 MC의 M이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도로의 질량은 우리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몰라도 돼요. 왜? 이게 MGC잖아요. 이거 없어지죠. 내가 구하는 게 MC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MC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시면은 G에다가요. G분해요. 여기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G분해 그 다음 GC에다가요. RC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한 GC를 여기 대입을 해주는데 분모에는 이걸 넣어주자. 6.67 10의 마이너스 11성을 넣어주고요. GC는요 0.308을 넣어주고요. 곱하기 RC는 킬로미터보다는 미터로 해가지고 미터의 제곱을 넣어줍니다. 이거 계산을 딱 하니까 뭐 꽤 무거운 그게 나오겠다. 그죠? 1.20 곱하기 10의 21성 1.20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10성이 나오고 마이너스 11성이 올라가니까 21성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제곱하면 25에다가 곱하기 0.3 하면은 7.5 나오거든요. 나누기 6.67 하니까 1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C번이 뭘 구하랍니까? 표면으로부터 50km 높이의 중력까지. 자, 이제는 지표면이 아니라 여기 50km, 이게 지금 510km였는데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이게 너무 높게 걸리네요. 요거 10배. 실제로 진짜 요 정도 가장을 할게요 좀. 요 높이에서 이 H가 미터가 아니라 50km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때 여기서의 GC를 구해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요 식에서 볼 적에 이것을 10m라서 아까 무시해 줬는데 이제는 요 50km이면은 무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510km고 여기는 50km죠. 그러니까 무시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에 의해서 이제 MC를 구했으니까 거꾸로 지금 다시 요 공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 공식으로 C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C번을 한번 구해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는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지표에 있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C번의 문제는 이 H가요 50km인 점에서 G가 어떻게 되느냐, G라고 하면 책에 지금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G시는 했네요. G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mgc는 어떻게 되느냐? g에다가요 r제곱, 책에는 r제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r제곱이 r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원색으로 여기서 중심에서 2까지의 거리예요. 2까지. 만약에 여기 h가 50km면 여기 r이 그 r이 요 r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m에 c에 m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시 이거 없어지고요. 내가 구하려는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r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지금 잘 보면 r은 이게 rc 더하기 h가 돼야 되겠다. 표면에서 그게 있는 물체가 있는 점까지 거리, 높이.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 해보면요, 이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RC가 어떻게 되죠? 5.10 곱하기 10의 5성이죠. 더하기고요. H는요 50이에요. 50km죠. 그러면은 0.5 곱하기 10의 5cm입니다. 맞습니까? 50 곱하기 10의 3cm인데 5 곱하기 10의 4cm이고요.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0.5 곱하기 10의 5c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5.1 더하기 0.5 하니까 5.6 곱하기 10의 5cm. 자, 그러면은 다시 와서 GC를 구해보니까 이건 없어졌고요. 그럼 GC가 어떻게 된다고요? G에다가요 6.67이었죠. 10에 마이너스 11성 분의 R이 밑으로 해줘야지 이 단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고쳤고요. 5.6 곱하기 10의 5성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MC는 금방 구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1.20 곱하기 10의 21성입니다. 킬로그램. 그러면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단위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0.255 자,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왔는데요. 요 앞에 A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A번은 이 표면에서 거의 10m밖에 안 떨어진 10m 그런 점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가 됐는데 50km 올라가니까 벌써 한 5분의 1, 6분의 1이 줄었다. 그죠?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 높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중력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작아지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도 완전히 저 위에 올라가면은 거의 중력 가속도를 안 받아가지고 인력이 있기는 있는데요. 거의 없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무중력 상태라고 합니다. 중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죠. 만약에 이 같은 경우라면요. 여기가 510km인데 한 5000km 올라가요. 5000km. 이 지금 510km죠. 5000km 올라가면요. 엄청 작아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H 대신에 이제 5000km니까 5 곱하기 10의 6선 미들을 집어넣고 해보면요. 이 숫자가 엄청 빨리 줄 거예요. 아마 0. 그 다음 0이 먼저 한 게 나오고 뒤로 갑니다. 그러면은 인력이 그만큼 작게 작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2페이지까지 우리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재점검을 하는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재점검이란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앞에서 만율력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력 포텐셜을 배웠습니다. 중력 포텐셜을 배웠죠? 배웠나요? 배웠을걸요? 제일 먼저 배운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자 보십시다. 제목을 쓰고 제대로 해볼게요. 페이지 163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앞에 나왔다. 뭔데? MGH라는 걸 배웠다. 또는 MGY 뭐 이런 식으로 배웠지. 재점검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구라든지 지표면에서 했는데 이제는 금방 소행성 문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심에서부터 굉장히 멀어 떨어진 지점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점검. 그래서 이제는 이 G를 일정하게 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서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GC도 이렇게 됐죠. R 제곱분해요. G에 M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G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R이라는 게 지표면의 변위에서 일정하니까 이거 그냥 9.8로 써왔는데 이제는 로켓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R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RE가 아니죠. 아닐 수 있습니다. R 대신에 RE를 지표면이라고 RE를 넣고 제곱해서 이거 지구의 질량 넣으니까 이게 회니까 9.8m/s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이제는 PE가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지게 자 지구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로부터 거리가 이제 여기가 R이에요. 이럴 적에 지표면상에서 하면은 이거 자집어넣어 가면은 그냥 포텐셜 에너지 요거로 그냥 주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마이너스에다가요 G에다가요 R분의 M2의 M.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자 만유인력이 뭐였습니까? 만유인력이 뭐였죠? G에다가요 R제곱분의 M의 2의 M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2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 R1승이다 그죠? 이 적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적분하면 이거 나오고 여기서 미분하면 이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우리가 그려보면 이 0보다 이게 y축이고요. 만약에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시다.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 x축이라고 할지게 y축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r분의 1에 반비례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밑에 0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인력의 의미입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요 인력. 요게 요 의미고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r분의 1로 이렇게 줄어요. 줄어. 이렇게. 여기서 쏘리. 요까지만 봅시다. 체계를 요까지 해놨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 여기가 R이다. 제가 R이라고 했죠. 요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복잡해지죠? 자, 그럴 적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요. 어느 지점 R까지 자, 여러분 이 지구가 여기 있을 적에요. 지구가 여기 있을 적에 여기 질량이 한 게 있어요. N. 그럼 얘는 놓으면은요. 얘가 자동적으로 여기로 가죠. 자, 보여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가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지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 이게.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가는 이유는 지구가 얘를 당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저 지구 중심에서 이 점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이까지 가져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에너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왜 당기니까 거꾸로 필요하죠, 그죠?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저 무한대에서요. 잘 들으세요. 이 M 여기 있는데 이 무한대에서요. 요 R 지점까지 오는데 얘 물체가 오면서 하는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포텐셜 에너지다. 아니면은 여기서 얘가 이 R 이퀄 제로까지 가면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말할 수 있다. 왜요? 놓으면 갈 거예요. 반기니까. 그게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포텐셜이 무슨 뜻이죠? 잠재적인 이런 말이 잠재적인.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놓으면 밑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려는 잠재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준이 어디냐? 이게서 기준은 어디냐면 여기 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R 이퀄 무한대예요. 무한대에 있어요. 왜요? 여기 무한대 집어넣어야 이게 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이까지 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의미라 그랬죠. 힘으로 따져보면 그거는 인력이라는 겁니다. 인력. 보여드렸습니다. 지구 중심이 당기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알지게 기억납니까? 여기가 포텐셜이 여기보다 높아요. 포텐셜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1로 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줄면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만큼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자, 보십시다. 그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요. 여기 갈수록 주는데 줄죠? 줄지 않아요? 여기 줄잖아요. 줄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거를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좀 거시적으로 G가 일정하지 않은 영역까지 생각해 보는다. 그래서 우리가 재점검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재점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63페이지
했는데 예제 7.10을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탈출 속력이라는 거. 자, 우리가 우주선 이제 생각을 해볼지 여기서 이제 우주선이 발사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발사시킬 거예요. 우리나라도 발사를 해서 지구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걸 탈출이라고 그러죠. 그 탈출을 하려면은 여기서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나가야지 완전히 얘가 끌어당기는 요 힘을 이겨내고 무중력 상태, 즉 이것이 전혀 끌어당기지 않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게 탈출 속력이에요. 그러려면은 포텐셜이 0인 곳에 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요 0인 곳에서 거기가 V가 제로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못 땡겨요. 그렇게 되려면 V는 어떻게 돼요? VF는 0이 되어야 되는데 저 R이 무한대 가서 VF가 0이 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의 V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게 탈출 속력이죠. 그게 일각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읽어보고요.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행성의 운동, 즉 이런 지구라든지 어떤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케플러의 법칙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전 운동을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성들은 회전 운동을 하면서 그 궤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다행히 이제 충돌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케플러의 법칙을 공부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은 7장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아마 14주의 첫 번째 시간이 되면은 이걸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7장을. 그 다음에 이제 18장이 회전 평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15주까지를 하면요 충분히 8장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남는 시간 즉 201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201페이지까지를 하고는 이제 남는 시간은 예제와 연습 문제를 다는 못 풀지만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놨듯이 여러분들 신청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예제와 연습 문제만 계속해서 풀어드리는 그러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거예요. 지금 사이버 대학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한해서 예제와 연습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신청해 주시면은 저는 다 허락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좀 못 쳤다 하더라도 기말고사에서 한 70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저는 B 이상을 다 드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예제나 연습 문제 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시험 치는 시간 몇 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부터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